테슬라 슈퍼차저에 최초로 결제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아니, 이전에 상당한 보조금도 포기하면서까지 도입하지 않고 버티다가 이제와 채택한 배경은 무엇인지부터 이 도입된 곳이 영국 토트넘의 V4 슈퍼차저인데, 현재 테슬라 V4 슈퍼차저는 얼마나 진행된 상태이고 또 V4의 특징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전 세계에서는 7번째, 영국에서는 최초의 V4 슈퍼차저 스테이션이 영국 토트넘 테슬라 센터에서 8월 25일 공식 오픈했습니다. 이 V4 슈퍼차저의 확대도 의미가 있지만 더욱 중요한 점은 이 해당 슈퍼차저에 테슬라 최초의 결제 시스템, 비접촉식 카드 리더기가 탑재됐다는 건데요. 테슬라 앱으로 결제를 해야 했던 유일한 방식에서 더 이상 앱을 설치 않고도 결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사실 약 한 달 전 다른 영국의 한 슈퍼차저와 또 유럽 오스트리아에서 먼저 이 카드 결제기가 목격되면서 도입이 머지 않았다라고 추측돼 왔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카드 결제기가 실제 작동되는 모습은 공식 오픈된 이곳에서 어제 처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테슬라는 불과 지난 3월까지만 해도 충전기에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면 받을 수 있는 600만 달러 상당의 켈리 보조금도 포기하는 등 10년 넘게 앱 결제만을 고수해왔는데요. 아니, 그런데 갑자기 왜 이런 결정을 한 걸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지난달 유럽의회는 전기차 충전과 관련한 중요한 법률을 통과시켰는데요. 그 중에는 충전기 결제 방식에 구독을 요구하거나 앱을 다운로드할 필요가 없어야 한다는 결제 관련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유럽에 설치되는 슈퍼차저는 모두 결제 시스템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요. 또 실제 앞서 잠깐 언급했듯 최근 설치 중인 또 다른 V4 슈퍼차저들에서도 이 결제기가 잇따라 목격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이유는 테슬라 자체에서도 올해 슈퍼차저에 엄청난 변화가 생겼다는 건데요. 슈퍼차저의 개방화가 보편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지난 5월 포드를 시작으로 북미에서는 여러 EV 제조업체가 테슬라 충전을 표준으로 채택하겠다고 발표했는데 2024년부터 이 파트너십을 맺은 EV 회사 차량들은 이제 모든 슈퍼차저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슈퍼차저의 타 EV 이용이 급속히 확대될 예정이에요. 이와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는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 또 이후 소식들은 또 모아서 2편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NACS 파트너십과는 별도로 테슬라는 2021년 말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임시 공유 슈퍼차저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런 곳은 그냥 모든 EV가 이용할 수 있는 곳이고 현재 무려 19개국으로 확대된 상황입니다. 특히 올해는 가장 큰 시장인 미국과 중국에서 공유 슈퍼차저가 시행됐으며 최초 시행한 네덜란드의 경우는 거의 모든 슈퍼차저가 이제 공유화 개방됐다고 하고 가장 최근 공유 슈퍼차저가 실시된 국가에는 지난 19일 터키가 있고요. 또 올해 말부터 캐나다에서도 실시될 예정입니다. 슈퍼차저에 카드 리더기가 있는 게 테슬라 사주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을지 몰라도 비테슬라 차량 EV 소유주들에게는 굉장한 결제 편의성을 제공하게 되는 건데요. 솔직히 앱 가는 거 너무너무 귀찮잖아요. 이렇게 보시듯 더 이상 슈퍼차저는 테슬라 소유주들에게만 한정된 충전소가 아닌 모든 EV를 위한 충전소로 명백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켈리 보조금을 포기한 이유가 기존 슈퍼차저에 결제 시스템을 설치하는 게 수익적이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는데 그 사이 확 바뀐 상황으로 인해 슈퍼차저의 수익성은 향후 놀랍게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 카드 리더기 설치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이네요. 또 관련된 정부 보조금들을 받을 기회도 더 늘어나겠고요. 아마도 유럽에서는 이제 필수여야 하기 때문에 V3에도 결제 시스템의 추가를 볼 수 있거나 혹은 이달 초 6번째로 기가베를린에 설치된 V4 슈퍼차저처럼 기존의 V3 자리를 없애고 V4로 교체하는 곳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테슬라가 기존 V3 스테이션을 V4 스테이션으로 교체가 가능하다는 것이 이렇게 확인됐기 때문에 V4의 보급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요. 공유 슈퍼차저와 관련해서는 NACS 1편에서도 조금 다뤄졌는데 그때 언급하지 않은 테슬라 충전, 이 슈퍼차저에 대해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을 잠깐 짚고 가면 테슬라는 유럽, 중국과 같이 전기차 충전 표준이 정해진 곳은 해당 국가의 충전 타입을 처음부터 차량에 적용해 생산합니다.
이런 국가들에서는 타 EV들과 충전 타입이 완전 동일하지만 그럼에도 슈퍼차저는 테슬라 차량만 사용이 가능하고 이렇게 테슬라가 일부 할당한 슈퍼차저들만 공유 슈퍼차저라고 해서 타 EV들도 사용이 가능해요. 반대로 미국처럼 정해진 충전 표준이 딱히 없는 국가는 테슬라 자체 NACS 타입을 적용하는데 이런 국가에서 공유 슈퍼차저로의 전환 방법은 매직박을 설치하여 이루어집니다. 보편적으로 전기차에 많이 이용되는 CCS 포트와 연결 가능한 이 어댑터가 들어있어요. 이런 국가들에서는 매직박을 설치하면서 결제 시스템도 같이 추가하면 어떨까 싶은데 아예 리더기가 통합된 V4를 V3로 교체하는 게 더 나은지 이런 건 테슬라가 알아서 결정하겠죠. 자, 끝으로 V4 슈퍼차저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에 최초로 결제 시스템이 적용된 V4 슈퍼차저가 7번째 공식 오픈한 V4라고 했죠. 현재까지 이렇게 모두 유럽 5개 국가에서 오픈한 상태이고 프랑스에만 3곳이 오픈됐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진행 중인데 캐나다의 경우는 공식 확정된 상태예요. V4 슈퍼차저는 외관상 현재 보편적인 V3 슈퍼차저와는 확연히 다르고 오히려 테슬라 트럭 전용 충전기인 메가차저와 거의 유사합니다. 크기도 더 크고 케이블이 길기 때문에 다양한 충전 포트 위치를 가진 비테슬라 차량들이 이용하기에 더욱더 편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최소 유럽에서는 이 결제 시스템이 통합되어 나올 것이라는 특징 외에도 V4는 아예 공유 슈퍼차저로 운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직 유럽 내 모든 V3 슈퍼차저들이 개방되지 않았음에도 최초의 V4 네덜란드 슈퍼차저를 비롯해 유럽의 V4 슈퍼차저들은 공유 슈퍼차저 형태로 운영되고 있죠. 유럽이 앞서 언급했듯 케이블이 타 EV들과 동일하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바로 개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캐나다의 경우에도 V3의 매직박처럼 CCS 어댑터가 V4에 애초에 내장되어 나올 것이라고 캐나다 시정부에서 공식 컨펌했습니다. 테슬라의 현재 섹시 라인업은 모두 250kW 이하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 출력 250kW까지인 V3 슈퍼차저만으로도 충분한데요. 그러나 루시드 에어, 현기차, 폭스바겐 등은 800V 이상의 아키텍처로 슈퍼차저에서 충전 시 오히려 속도가 느려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NACS 2편에서 다루겠지만 아직까지 이런 회사들이 테슬라 북미 충전 채택을 고심 중인 이유 중 하나예요. 자, 그러나 V4는 현재 최대 출력 350kW로 공식 확인되었고 레이블에서는 최대 약 600kW까지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공유 슈퍼차저와 또 차세대 모델이 사이버 트럭 등을 위해서도 V4의 확대가 더욱 필요해 보이죠. 자, 그런데 이 V4 충전 속도가 V3와 동일한 250kW들이 넘지 않는다는 후기들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테슬라가 소프트웨어를 통해 최고 출력 속도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V3도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로 더 높일 수 있는데 이건 슈퍼차저 개방이 활성화되면 더 풀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NACS 파트너십에도 이 조건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룬 V4 슈퍼차저도 그렇고 또 지난 NACS 테슬라 북미 충전 표준도 그렇고 최근 테슬라 충전과 관련한 중요한 이슈들이 그 밖에도 정말 많이 있었어요. 메가차저, 월커넥터, 무선 충전, 양방향 충전 등등 이런 놓친 이슈들은 이렇게라도 제가 스페셜 영상으로 묶어 자세히 업데이트할 예정이니까 테슬라를 자세히 아주 낱낱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기다려주세요.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